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첫째 주 서구의 이모저모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홍순목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 가자 3동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6명의 교사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어머님의 글을 보면요, 청원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고 숨을 쉬지 못해 발버둥 치는 아이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한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물함에 가둔 뒤 웃음을 짓는 모습에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시 서구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장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의 내용이 과연 현재의 상태로 이 어린이집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상화되기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IBS 인천방송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 서구에서 불로대곡동과 원당동 두 곳에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동시 착공해서 내년도 5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불로문화체육센터는 불로동 789번지 1원에 총 190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부터 지상 3층, 2개 층이죠. 연면적 4,819평방미터 규모로 건설되고요. 원당 문화체육센터는 원당동 825-1번지 1원에 총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서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3,502평방미터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불로대곡동의 불로 기룬아파트 그 인근에 그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안에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원당 같은 경우는 원당 그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지의 지상에 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문화체육센터는 모두 지역 주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불로 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등 문화활동 공간도 마련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인천시 서구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청라 소각장, 청라 광역 소각장을 폐쇄하고 세 곳의 후보지, 즉 인천 북항 배후단지,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인근 근린공원, 그리고 경서동 적환장 부지, 이 세 곳의 후보지를 인천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인천시는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청라 소각장 이걸 현대화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최근에 인천시와 서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뉴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설되는 소각장에는 광화군과 서구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이 되겠고요. 그 위치와 규모는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7년도 1월 달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청라의 소각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월요일날 10시 인천방송 IBS 인천방송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대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파주시
고양시 시장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너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1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라는 글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기준으로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00원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인근의 민간 자본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1 외곽순환도로, 이것에 비해서 많게는 6배, 그리고 일반 고속도로에 비하면 최대 11배가 높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인은 국가가 당연히 놓아줘야 할 다리를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한테 떠넘겼고, 국민은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산대교 금호산업이 최대 주주였는데 2009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2차례나 요금을 인상해서 이 1,200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고양, 파주, 서구, 강화 290만 주민들한테 이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 검단 지역, 서구의 검단 지역 주민들도 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산대교는 우리 서구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에 개통했고,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서구와 김포, 그 경계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로가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된 대로는 저 지금 마전지구까지 와서 그게 완정 사거리까지도 뚫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저쪽에 금곡동까지 가게끔 돼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뭐 너무 멀고, 일단 주민이 살고 있는 마전지구까지만이라도 개통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아울러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개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인천시가 올 3월 단설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초중통합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8개 학교를 신설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설 학교가 어디냐면 중구 영정지역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곳, 연수구의 유치원과 중학교 각 1곳, 초교 2곳, 그리고 서구의 청라국제도시의 유치원 1곳과 초중통합학교 1곳 중 전체 다 8곳이 이렇게 개교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업무에 빈틈없이 잘 하라는 그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 지금 인구는 계획 인구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지금 학교가 부족해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 경우에는 그 인근에 학교가 있어도 못 갑니다. 거기가 과밀해 있기 때문에. 원래 거기 다니던 그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애들이 멀리까지 통학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불편,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다음은 친환경 보일러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20만 원 지원하는 보일러가 어떤 것이죠? 이거 친환경 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TV 광고를 낸 거에 나온 문구입니다. 시청자들은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면 20만 원을 당연히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보조금이 조기 마감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데, 인천시의 서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이 보조금이 다 조기에 마감된 겁니다. 보통 연 중간에 가서야 이게 마감이 되는데 지금 서구의 경우는 2시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줄을 길게 섰다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서구의 경우 작년도에 2,911대를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900대 뵙기 책정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조기 마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천시 부평구 올해 900대를 예측했는데 작년도에 2,705대를 지원했고요. 경기도 동두천시 올해 100대를 예측했는데 작년도에 1,024대를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5월 달부터 친환경 보일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보일러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이거 수요 예측 잘못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구분이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찍 줄을 서면 받고 좀 늦게 가면 못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럴 바에야 아예 그 친환경 보일러, 좀 일반 보일러보다는 가격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좀 할인해 주는 게 어떠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합리적으로 대안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4월 마을 얘기입니다. 일명 색가루 마을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에코넷 그리고 인천 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가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4월 마을 이주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길병원에서 수행한 건강영양조사 사후관리 용역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됐다고 그러고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공공데이터에 의하면 서구의 다른 지역 검단, 성남동, 원당, 청라 이쪽 지역에 비해서 이 4월 마을이 이런 여러 가지 수치가 무려 245.6%가 높았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박남춘 시장과 이전석 구청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환경특별시 인천 또 클린 서구 이거 더 이상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성토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박남춘 시장에게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박남춘 시장 영흥면으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서 옮긴다 그러는데 이 서구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흥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겠냐. 이거부터 제대로 해놔야 그쪽 사람들도 와서 보고 주변 지역이 잘 이게 정리가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거 이딴 식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 되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월 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도 매립지지만 말이죠.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 수송도로입니다. 수송도로. 그쪽 수송도로를 주변을 가보십시오. 각종 업체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거기서 적환도 하고 분류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먼지가 날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온통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영향만을 얘기하는데 그 전부터 그 당하동이라든가 이쪽 원당 또 이쪽 주민들은 그 수송도로에 문제도 있다. 이거 인천시가 하는 겁니까? 서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공동의 책임입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경기도, 서울시에 그에 대한 그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책을 요구하고 좀 그들로부터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하든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에게 얘기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나온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이 문제를 보면서 중국의 알리바바의 창립자죠, 마윈의 어록을 봤습니다. 그 어록에서 우리가 최고로 높은 가치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그는 고객이다. 두 번째는 직원이다. 세 번째가 주주다. 물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결국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의 제고다. 이렇게 저는 경영학도로서 배워왔는데 마윈의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고객이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될 곳은 어디죠? 바로 그 아동입니다. 아동이 행복해야죠. 아동이 건강해야죠. 아동이 잘 자라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 그리고 원장도 똑같이 다 거기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주의 이익. 뭐 여기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주라고 보면 뭐하지만 이거 국가 소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입니다. 거기서 이익을 보려거나 이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 여기에 가치를 두기 위해서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나오는 얘기는 뭐 어떻게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월 첫째 주 홍순목의 이슈 체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